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산문의 증거인 거예요. 예술이 도구보다도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인 오늘날 현생 인류 우리의 직접적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의 직접적인 증거 사유했다는 것의 직접적인 증거가 이 동굴벽화다.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프랑스 파리에 생각하는 로댕이 있다면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에는 생각하는 박구용이 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생각하는 로댕. 마음에 들어요? 생각하는 박구용이라고 빗대어 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당연히 생각하죠. 생각하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턱 괴고 있는 거. 네, 그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래요. 화면을 봐서. 검색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생각하는 바래요. 사람이 어떤 작품인지. 네, 해보시고 그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최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리를 꼬고. 한번 해보세요, 장군님.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언뜻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근데 오른손을 예. 왼쪽 무릎에다 놔요.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그렇죠. 놓는다. 올려요. 예. 그리고 그 자세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요가 자세인가요? 거의 요가 수준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언뜻 로댕이라는 작가가 이제 워낙 훌륭한 작가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 동작을 취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려운 동작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박구영 교수님 한번 안 할래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네. 말이냐면 그만큼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자세를 네. 취하는 것만큼이나 네.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생각이란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럼 이 생각하는 로댕이 하는 생각과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죠. 지금 최장군의 생각은 거의 잡생각이다. 생각의 축에도 못 깨는 거다. 지금 이 조금 얘기하시는 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의 주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예. 있지만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서 훈련받은 방식으로 예. 생각하면 나는 내 신체를 빌려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좀 더 어려운 얘기고 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하느냐 네. 이성적으로 하느냐 지성적으로 하느냐 감각적으로 생각하느냐 다 다르죠. 생각을 네.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걸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도 하고요. 네. 일종의 오성이라고도 하는 말이 네. 있는데요. 그것은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거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계산하는 것. 이건 그렇게 많은 뇌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잘리면 어떻게 될까? 네. 그다음에 가야 될 때가 뭐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건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오. 네.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게 무슨 에너지가 들겠어요? 네네. 네? 그렇지. 그런데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방송 같이 있는 거야? 우리 같이 해도 돼? 이게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거야? 근데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죠. 네. 그런데 의미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힘. 그게 진정한 이성적 사고예요. 그건 어렵죠. 부정하는 힘. 예, 이성의 핵심은 부정이에요. 이성의 핵심은 부정이다. 그렇죠.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예요. 오늘날 그런 이성을 발휘하지 않죠. 대부분은 계산적 이성밖에 없죠. 부정하는 건 피곤하니까. 그렇죠. 계속 긍정하거나 그렇습니다. 단순한 생각은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예. 부정하는 힘. 예. 그래서 어디에 있냐 이 사람이 지옥문에서 지옥문의 림보에 위치한 거거든요. 단테 신곡에 나오는 예. 림보. 그렇죠. 림보. 예. 오, 많이 하시네. 순간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예, 지옥문. 예. 지옥에 쭉 단계가 있는데 네. 지옥인 것 같으면 지옥이 아닌 단계. 이걸 림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네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딘가 끼어 있는 지옥의 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지옥의 출발점. 예.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죠. 진짜 생각은 힘들다. 진짜 생각은 힘들다. 이것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들이 좀 피곤해 보이잖아요. 예. 내가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따라 내가 논문 쓰다 보니까 지금 피곤해요. 유독 피곤해 보이시네요. 최근에 제가 논문을 네. 쓰느라고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 예. 뭐 하실 말씀. 아니 교수한테는 논문 쓰는 게 일종의 삶의 저주거든요. 삶의 저주. 예. 그렇죠. 힘든 시간이에요. 예. 고뇌의 시간. 그렇죠. 정말 고뇌의 시간. 그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들어요. 글을 읽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향유해요. 네. 근데 그걸 내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나의 이야기를 쓴다. 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고통이에요. 향유와 고통이 항상 같이 있죠. 이 논문 쓰는 시간에. 그렇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내고 있는 와중에 곧 이제 부산 가서 학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발표하십니까? 네. 뭔가 많이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학자는 끝없이 발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끝없이 발표를 해야 되고 네. 끝없이 써야 되고 끝없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 잠깐 내가 고마운 말씀 한 분 전하고 싶은데. 그 와중에 또 고마운 말씀까지 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100주년이라는 큰 학술대를 열었어요. 서울대학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요새 저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비판 이론가 한 명, 세 명만 대보세요. 비판 이론가 한 명 아는 게 어딥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표하는 학자. 아도르노. 항상 풀네임을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마르쿠제. 그러니까 풀네임. 풀네임까지 바라지 마세요. 아는 게 어때요? 자, 마르쿠제는 허버트 마르쿠제예요. 네. 아도르노는 테오도 비젠구른 아도르노. 네. 한 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네. 에리시 프롬. 에리 프롬. 네? 네. 또는 막스 호르크하이머. 호르크하이머. 유르겐 그렇죠. 하버마스. 레오 레벤탈. 너무 친숙한 이름들이에요. 등등의 말들이 쭉 있죠. 이분들 100주년 기념 학술대가 있었고 그날 사회 보러 저도 왔었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네. 교수님이? 학회에 가서 하죠. 네. 사회를 보러 갔는데 네. 택시를 탔어요. 네, 서울대 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그분이 막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주 활력 있는 분이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저도 이제 호응을 했거든요. 피곤하긴 했지만.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야. 너무 많이 들은 목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왔고요. 갑자기 왔고요. 왔고요. 네.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그 서울대까지 가는 동안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적지, 그러니까 출발지가 어디였고? 용산역에서 서울대까지 가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반갑다. 엄청 자기는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게 오늘. 정말.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대. 진짜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20년째 택시기사를 하고 있지만 직업을 여러 번 바꿨대요.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분이. 이분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이름까지. 조한석 선생님인데. 조한석 선생님. 네, 조한석 선생님인데 이분이 자기 왼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왼손을요? 장애가 있어. 그때부터 내가 순간 긴장했죠. 왼손 다 보여주는데 장애가 있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났는데 이제 화상을 입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골에 살았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 당시에 양잿물이라고 알아요, 혹시? 그 소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소다? 아무튼 있어요. 양잿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 자살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먹고. 근데 그거 하고 뜬물을 타서 이걸 하면 낫는다고 들었나 봐. 어머. 근데 또 엄마가 뜬물 이야기를 잊어버렸대. 양잿물 액기스에다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화상 입은 손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년 동안 이제 그 손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갑자기 그런다는 거야.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마라 그래.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나하고 놀지 마라 하냐. 다른 엄마들이. 나랑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손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됐겠다 마음에. 동네에서 옆 동네나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흔한 말로 한센병. 혹시나 이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못 놀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빨리 엄마하고 같이 와서 서울에서 평생 동안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초등학교까지 나왔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을 잘 듣는다. 엄청 열심히 듣는데 좋아한대요. 내시상륙 작전을. 내시상륙 작전 열심히 듣고 최장군을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박구영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딱 알아차리셨다. 박구영 교수님 목소리를 그러니까. 듣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재밌는 게 이제 본인도 다 철학 선생이니까 그렇죠. 철학 얘기 한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가 평생 동안 자기한테 두 가지 철학을 가르쳐주고 돌아가셨대. 어떤 철학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잠을 잘 자라. 잠을 잘 자라. 잠을 잘 자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더라. 훌륭한 말씀을 남기셨네요. 저는 잠을 못 자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요새 이분이 많이 찌드셨네요. 박구영 교수님이 여러분 학자도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을 잠을 잘 자면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철학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걸 얘기해 주셨대요? 남의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나의 똥보다 더러운 것이다. 남의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 나의 똥보다 더러운 것이다. 예.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어려운 초등학교 나오고 한 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서울에 와서 평생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았고 그날도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에너지 넘쳐요. 이 장애 있는 거 이런 건 전혀 부끄러움 이런 건 아예 없으시고 그걸 잘 극복하신 거죠. 대단한 건강하신 분이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마지막 내리는데 이 영광스러운 날 택시비를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택시비를 안 받고 싶으시다. 그래서 택시비도 안 내고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그 조한석 기사님, 최 장군이 저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박구영 교수님한테 택시비 받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인데 택시비를 왜 안 받으셨어요? 예. 다음에 꼭 그 4시 되면 4시 최장군 손님들한테 들어주세요. 알아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교수님도 좀 뭔가 뿌듯하셨겠어요. 예. 방송을 왜냐면, 하는 의미를 좀 찾으셨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선생님 한 분 있었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분이 나왔는데 네. 책을 찾아서 읽으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놀라운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위대한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 장군이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에 내가 꼬드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1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 동안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최 장군이 버티면 해야죠. 최 장군이 버티는 한 박구영 교수님은 10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진단아 좀 빨리빨리 나가보죠. 그러죠. 예.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 예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가 사회적, 재정적, 문화적 자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도 문화적 자산이 없으면 하층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건강한 태도는 문화적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미술관으로 가는 길을 이제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술, 문화 이런 말 나오면 자칫 고급 문화, 하이 문화를 나누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뒤부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고급, 하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게 뭔가, 예술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요? 첫 번째, 자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가 생명, 동물이 어디까지 있을까? 거울을 보고 내가 나인지를 파악하는 존재. 우리는 알아보죠.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언제 알아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거울 보고 최 장군 예쁜데? 본인이 거울을 보고 저기 거울에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아는 거. 아이가 18개월쯤 되면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18개월 사이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동물들은 어쩔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침팬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걸 실험을 해요. 독일의 막스 프라크론 인스티튜트에서 이걸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들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 실험이라고 그래요. 실험. 거울 테스트.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지금까지 동물이 6개의 동물이 있어요. 6개의 동물이 있어요. 있기는? 오, 신기하네요. 우리가 아주 자주 옆에 접하는 강아지. 강아지 알아봐요? 아니요.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알아볼 것 같지만 못 알아봐요. 알아볼 것 같은데 못 알아봤어요. 고양이? 고양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의외로 알아보는 동물들은 의외로 아까 유인원 해당되는 침팬지라든가 오랑우탄을 알아보죠. 그런 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 까치와 호랑이가 있어요. 누가 알아볼까요? 까치와 호랑이가 이 실험에 다 투입됐어. 투입이 됐어요? 하나는 통과되고 하나는 통과 못했어. 제 느낌에는 까치가 오히려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호랑이는 못 알아봤을 것 같고. 이거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그 몸에다가 물감을 칠해줘요. 네. 그럼 거울을 보고 닦냐 안 닦냐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 네. 기관을 이용해서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까치 얼굴에다가 물감을 딱 칠해주면 네. 거울을 딱 보고 그걸 나 뭐 묻었네?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네. 호랑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다. 코끼리도 닦습니다. 아, 코끼리도 닦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의 동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놀래미라는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도 해요. 고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아는 걸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거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다. 대상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식이 있다. 자기 의식이 있다. 네. 예. 그러면 그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동물들은 자기 의식이 없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희미한 거지. 그렇죠. 희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이 비교적 뚜렷한 자기 의식이 있다면 점점 희미한 것이 인간에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상식이겠죠. 예. 그런데 인간에게도 자기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인간도 그냥 그거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면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한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인류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네.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겠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도. 호모 또 뭐가 있지? 네. 있었는데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하빌리스는 취미? 하빌리스가 제일 먼저. 하빌리스라 말하면 손에 손 말이에요. 손을 쓰는 동물. 네네. 손을 쓰는 인간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도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구. 네.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호모 하빌리스나 호모 에렉투스는 멸종한 인류의 조상이에요. 멸종.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류의 조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사용했고 네네. 호모 에렉투스는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생각의 출발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이 뭐였을까? 뭘 생각한다고 했을까? 그리고 생각을 했던가는 것을 증거를 남긴 게 뭘까? 아, 저 알 것 같아. 양곽화? 음각화? 그건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요? 예. 그러면 생각을 했다는 증거를 남긴. 첫 번째야.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발견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여러분도 앞에 어떤 사물을 봐보세요. 네. 저한테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보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봐요. 고개를 돌려봐요. 그러면 마이크 떠올릴 수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예, 이미지. 전문적인 용어로 표상.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것을 보지 않고 있는데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떠올리는 말풍선처럼 떠오르는 거. 그걸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이걸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표상이 뭔지에 대해서 세계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표상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세계는 나의 표상일 뿐이다. 나의 표상일 뿐이다. 예. 어떤 것을 내가 쭉 보아온 것이 데이터일 뿐이에요. 표상 데이터.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나의 세계지. 세계가 나의 표상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 이거죠. 세계가 나의 표상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나의 표상일 뿐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문제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떠올렸어요. 다시 또 마이크를 봐봐요. 이렇게 일치한지 안 한지 하는 거. 이런 게 과학적 사고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런데 동물도 여기까지는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생각이란 게 뭐냐? 예. 에너지를 쓰고 도구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요. 네. 그런데 다시 마이크를 보던 고개를 돌려서 지금 마이크 표상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표상이 있죠. 예. 그 표상들을 서로 섞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주 제3의 이미지? 그렇지. 아주 제3의 이미지를.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없죠. 실체는 없죠. 그렇죠. 막 섞였으니까. 그렇지. 예. 예를 들면 내가 황금산을 생각해 봐요. 온통 황금산. 나무도 황금이고 흙도 황금이고 저 지하도 그런 황금산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표상할 수 없어요. 없지만 있죠. 없지만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있죠. 바로 그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미지 실제하지 않지만 만드는 세계 이거 가상세계라고 그래요. 이 가상세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인간이 생각했다는 것의 직접적 증거예요. 아, 그게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은 쇼베. 쇼베. 예, 쇼베
정확히 말하면 쇼베 퐁다르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쇼베 케이브, 그러니까 쇼베 동굴이라고 그래요. 쇼베 동굴.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미지를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 또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교과서에 나온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1994년도에 발견됐어요. 새로운 동굴이. 어떤 동굴? 더 오래된 동굴, 쇼베 동굴. 그래서 쇼베를 치고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지금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은 네이버에 쇼베 동굴 이렇게 치니까 놀랍죠. 이미지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요. 예. 막 섞여 있어요. 예. 뭔지 모를 듯한 이미지. 그 무수히 많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를 해석하는 것도 네. 제각각일 수 있겠다. 그럼 당연히 이거 해석 자체가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그 도상 예. 그러니까 이걸 구성하는 능력으로 보면 현대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게 인간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낸 첫 번째. 그렇죠.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직접적 증거예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산문의 증거인 거예요. 예술이 도구보다도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인 오늘날 현생 인류 우리의 직접적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의 직접적인 증거 사유했다는 것의 직접적인 증거가 이 동굴벽화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가장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예술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발견된 게 그 동굴 쇼베 동굴이 그 증거로서 발견이 됐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라스코 동굴벽화도 매력적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타미르 동굴벽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암각화예요. 암각화. 예,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진. 바위에 새겨진 그 그림들이 이제 대개는 신석기 말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교과서에도 실렸고.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이 관련된 제가 연구자들을 많이 보면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김호석 작가라고 있어요. 김호석 작가님이 관련된 연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암각화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토기들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빗살무늬 토기 같은데 새겨진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해석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 빗살무늬 토기는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미술 교과서에도 항상 초반부에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는데 그걸 그림을 이해한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항상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잘 모르니까 막 추상적이다, 기호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전 세계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양도 비슷하고.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냐. 그렇죠. 이 시기에 왜 유독. 그렇죠. 이것은 세계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는 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모든 무늬는 물과 관련된 것이고 그 물은 예전 사람들은 물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물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곡식이 자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빗살무늬 토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찬곤 박사가 쓴 글인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소설입니까? 아니 그냥 그 빗살무늬 토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설명이에요. 좀 두꺼워요.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밖에서 지금 노말레 PD가 책을 찾아보더니 아니 이거를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도서관 가서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놀랍다는 거죠? 책 어떤 게 놀랍습니까? 일단 저는 빗살무늬 토기를 빗살무늬라고 잘못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빗으로 긁었다고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덜 연구된 결과인가.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학문적으로 한 발짝 탁 뛰어나가면 흥분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거. 그런 걸 보여주는 연구소였습니다. 호세대학 교수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찬곤 박사님. 한번 읽어보시라. 놀라운 책이니까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암각화는 대부분 이제 바위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위에 새겨지는데 그 암각화가 그려진 자리를 가보면 새벽에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래요, 대부분.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새긴 거지. 왜 하필 다른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암각화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게 가장 유명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쭉 내려오겠잖아요.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 되면 예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 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는 제작적인 거예요. 제작. 예. 그러니까 제작. 의자를 만들듯이 책상을 네. 만들듯이 제작하는 거예요. 프로듀스의 관점인가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제작한다는 것은 서로 아까 표상과 표상을 가지고 재구성하듯이 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책상을 만들잖아요. 이거 제작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작. 이거 만들어내죠. 그렇죠. 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이것은. 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 네. 서로 다른 것들을 조합시키는 거죠. 그 조합시켜 나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이에시스라고 그래요. 포이에시스. 네, 서양 말로는 포이에시스고 제작하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 말대로 하면 오늘날 건축, 조각, 회화와 같은 것들이 예술 형식인 거예요. 건축, 조각, 회화. 네,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는 뭐가 구분이 안 됐겠어요? 예술과 기술이 구별이 안 됐겠죠. 예술과 기술. 예. 예술과 기술이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렇겠잖아요. 예, 당연히. 예. 아까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게 예술이냐 그렇죠. 기술이냐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이 고대 그리스로 가면 테크네예요. 오늘날 테크닉의 어원이죠. 네네. 그게 라틴어로 가면 라틴어, 고대 로마로 가면 아스예요. 네네. 아트의 어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테크닉과 아트가 똑같은 말이었어요. 네네. 오늘날은 기술, 예술 구별되지만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 원칙이 뭐냐? 네. 무직해요. 무직해. 이거는 뮤직의 어원이죠. 뮤직. 이것은 시간 예술이잖아요. 시간. 아까 뒤에 것은 앞에 것은 공간 예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구성을 바꾸는 것이고 네. 음악은 시간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원천이 음악.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적인 건 뭐가 있죠? 춤. 또 음악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이 있을 수 있고 또 시 이런 것들 시. 있죠. 이런 것들 다 일종의 음악 미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흐름이 시간 있고 예술. 이거는 그렇죠. 시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서 쭉 가는 그쵸. 거예요. 움직이는 거.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다기보다는 흐름, 시간. 공간 예술이 있고 시간 예술이 있다. 그쵸. 이렇게 말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쉬운 두 가지의 큰 부류.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제작.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칙에 따른 제작. 네.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뮤직. 예.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음악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제작보다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음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신의 세계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라고 봤거든요. 영적인 거라고 그렇죠. 봤어요. 그 영접한다. 그렇죠. 영적인 거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의례에서 음악과 미술 중에 뭐가 중요했겠어요? 예전에는 훨씬 음악이 더 음악적인 게 중요했죠. 중요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춤추고 예. 춤추고 막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막 뭐 이렇게 신과의 교접 상태? 이런 의식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 오늘날 신을 예전에는 신을 만난다는 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내가 없다는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뭐겠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우리는 나를 막 고집하면 힘들잖아요. 예. 어느 순간 나를 딱 놓고 싶잖아요. 네. 그거 놓고 싶을 때 뭘 하죠? 내가 막 오늘 회사에서만 힘들고 괴로웠어. 근데 계속 나를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예. 나를 딱 놓고 싶어. 그럼 술을 뭐예요? 먹어요. 그렇죠. 예.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순간 내가 또 없어지죠. 네. 또 뭐 술 먹으면서 뭐예요? 춤추고 노래 노래하고. 부르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현장 같은 데 그렇습니다. 가면 그렇죠. 술과 음악과 춤이 있는 게 약간 일탈을 하는 거잖아요. 일탈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냥 놔버린다.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음악적인 것이 그런 효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예전에는 신을 영접하는 의례에 시작했다가 축제가 됐다가 지금은 우리 일상의 놀이가 된 거죠. 지금 매일 축제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예.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날에 했겠죠. 그 뮤직회는 약간 그런 기능적인 그렇습니다. 면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포에이시스는 그런 기능적인 면은 없습니까? 훨씬 더 이건 기능적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제작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작하다. 그러면 이 뮤직은 좀 위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낭만으로 그렇죠. 빠지면 항상 위험할 수 그렇죠. 있겠죠. 신을 영접한다는 것은 극적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생산성이 떨어지죠. 네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건 특별한 날에 향하는 거고 평상시에 생산성과 관련된 활동이 뭐냐면 이게 포이에시스 제작술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우리 동양에서도 고대사를 보면 제작술이 중요하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음악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두 가지 큰 흐름 뭐랄까 구분 알겠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경계나 구분도 완전히 많이 없어졌죠. 해체가 되고 완전히 없어졌죠. 섞인다. 그렇죠. 그 구분 자체도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 안에도 이런 건축술, 뭐 조각적인 네. 느낌, 회화적인 느낌이 가미가 될 수도 있고 네. 회화적인 부분에도 음악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음악 안에 아주 쉬운 말을 하면 음악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논쟁이 예. 클래식 음악 들으시다 보면 그 안에 가사를 집어넣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가사를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걸 가지고 바그너와 한슬리크가 큰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음악이야말로 그 가사가 없는 내용이 진짜 음악이다. 네네. 아니다. 음악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다. 바그너 같은 경우 그래서 악극을 만드냐 오페라. 네네. 그렇죠. 오페라는 이태리 것이고 네. 이제 이 독일식 네. 오페라를 만든 사람이 바그너잖아요. 예. 그 바그너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을 봐라. 베토벤. 베토벤을 봐라. 베토벤. 예. 우리 위대한 예술가 베토벤 교향곡 환희 그 안에도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시가 들어가잖아. 시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뭐라고 시가 들어갑니까? 독일어로 안디 해주세요. 프로이데. 뭐라고 하는 환희의 거예요? son가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슐러의 노래? 뭐라고 하는 베토벤이 독일어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아니 베토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베토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슐러의 노래를 그다 갖다 놨다니까요. 네. 가사로 부른다니까요. 가사가 근데 그 가사가 안디 프로이데 환희의 son가인데요. 네. 우리말로 하면은 네네. 정확히 말하면 기쁨을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인데 원래 그 말은 안디 프라이하이트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향하여. 근데 검열에 걸릴까봐 이거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아까 프로이데로. 글자가 비슷하거든요. 글자가 비슷해요. 하여튼 그 사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장르가 완전히 해체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화 안에 드라마, 음악도 들어가고 드라마 드라마 다 마찬가지. 최근에는 디지털 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아트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가 나오긴 디지털 했는데 아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림이 시간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림이 시간 속으로 간다. 시간 속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그렇죠.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오늘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가장 고급적인 활동으로 예술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어떤 증거로 발현이 됐는지 그런 얘기도 나눠봤고 예술의 두 가지 원천에 대해서도 지금 짚어봤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서부터 해서 쭉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예. 네.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교수님.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